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영암에서 이제 F1 포뮬러 자동차 레이싱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이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맥클라렌 회사가 있습니다. 맥클라렌 회사에 200개 정도의 부품에다가 센서를 다 달아놨죠. 말씀드린 같은 전략 기술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든 MTEM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달아놓고 얘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바로 이제 지금 당장 레이싱을 하고 있는 레이서한테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난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죠. 그 레이싱 머신을, 그러니까 머신이라고 했으니까 차가 아니고.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핸들 옆에는 수많은 단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얻었던 거를 이 사람이 레디오를 받으면 바로 어떤 특정 단추를 눌러서 변환을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유연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두 바퀴만 걸어보면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 그날의 레이스가 누가 이길지는 지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맥클라렌 회사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 마이닝 그 기술과 수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동원해서 5시간에 걸쳤던 부분들을 현재는 1초 만에,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리얼타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요거 자체가 이 메모리를 가장 극명하게 쓰고 가장 쉽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가 엔터프라이즈 IT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가야 되는 건데, 현재 하나 같은 경우는 100노드 정도까지 MPP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각 노드당 250, 그러니까 지금 100테라인데 여기 이제 Q4 11월달에 이미 250테라로 노드당 2.5테라가 들어가서 250테라까지 피지컬한 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따개비가 필요 없고 압축된다는 측면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도 현재 약 2페타 정도의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이 작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많은 벤더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많이 고객들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빅데이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십니다. 답은 심플합니다, 사실. 기업에는 비정과 정형 데이터들이 있고요. 구조화를 시키면 DB로 해결할 수가 있고, 구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하둡 같은 기술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둘이는 대체되는 개념, 그러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해보기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SAP가 주장하는 빅데이터는 사실 이렇습니다. 보통 빅데이터를 이제 세 개로 접근을 하죠. 첫 번째가 3B라고 보통 많이 그러는데, 첫 번째 B가 볼륨이지 않습니까? 대용량인데, 대용량 처리가 펜타, 상식이겠죠. 다음 벨로시티라고 하는 두 번째 V는 속도 부분인데, 상식이겠죠. 세 번째가 브라이티, 즉 비정형 데이터의 부분인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아까 미리 보고드린 것처럼 텍스트 서치가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하고 비즈니스 빅데이터를 구분했습니다. 즉 제가 분석을 잘 못해서 회사의 어떤 존립 위태롭거나 서비스 위태로운 거를 저는 비즈니스 빅데이터로 합니다. 같은 텍스트 데이터라도 콜센터에서 고객의 클레임을 받고 기록한 엑셀 시트는 분명히 분석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빅데이터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굿투 해브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평판 분석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를 커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현재 하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빅데이터만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된 걸 대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MPP라는 부분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한 노드가 죽었을 때 여기서 받아간다는 어떤 그런 그 HA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DR이라고 했습니까? 양쪽에 보내는 어떤 기술들, 즉 하나는 2006년에 2000년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을 혼합을 했지만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의 레디스라고 하는 부분까지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제 저희가 사실은 또 KT랑 그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행사를 했냐면 KT U-클라우드에 하나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제 말씀을 듣고 하나를 한번 개발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KT U-클라우드 가시면 하나를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클라우드는 하나의 어떤 디플로이먼트 옵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이 온프레미스 원한다면 온프레미스 가지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부분을 원하시든 간에 지원해드린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재미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DB들이 그냥 뭐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면 인물의 특징이나 어떤 기술 때문에 예측이나 시뮬레이션 쪽이 많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여기 그 그린 박스에 있는 빨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윈도우즈 어퍼튜니티, 즉 기회의 시간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딱 끌리는 시간이 보통 0. 몇 초라고 하고 보통 비즈니스 상에서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오는 그 트레시홀드가 3초라고 합니다. 3초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볼까 하는 게 10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DB나 분석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키텍처적인 이유로 기회의 시간대에 들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 메모리 컴퓨팅의 그런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까 포물로카에서 보셨던 그런 기회의 시간대에 활용들이 가능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메모리 컴퓨팅이 부각을 받고 새롭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 하나인 거겠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장사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 내에서 1년 만에 25개를 한 DB 제품이나 DB 업체나 DB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장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재미난 클럽이 있습니다. 10K 클럽, 그 다음에 100K 클럽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업무 대비해서 10,000배 빨라진 고객, 10만 빨라진 고객을 저희가 클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기존에 이제 맨 처음에 했을 때 믿지 않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100K 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믿게 됐는데요. 한국 어떤 고객은 실제 POC 환경이 아니라 프로덕션 환경에서 44분 걸리는 분석이 0.04초에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행사에 가면 내부 행사지만 우리도 100K 클럽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컴퓨팅이 그런 구조적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F1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메모리 컴퓨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실제 케이스인데요. KT분이라고 하는 어떤 건설 장비 회사의 엔진에다가 센서를 달아놨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CO2 배기량이든지 RPM 이런 것 흔히 얘기하는 이 시스템이 엔진이 뻗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로직들을 지금은 단순하게 실험했겠죠. 나중에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렇게 해놔서 이제 궁극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레이텐시가 없는 구조로 분석을 해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계가 이 뻗기 전에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분석을 통해서 그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제조사한테 통보할 수가 있는 새로운 개념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단적인 예인데요. 제조업체에서 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수율을 0.01만 조직이 한다더라도 이 0.01은 몇 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가 수율 관리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라면 하나의 어떤 실시간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도입을 해서 한 60개 정도의 결과를 더 계산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리턴은 몇 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핵심 경영의 부분을 제고시킬 수가 있는 파괴력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KT 미팅할 때 그랬는데 KT가 유전체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업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회사도 맨 처음에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하던 거를 이제 2, 3일 이런 거죠. 하드 부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뛰어난 기술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DB 사이즈로는 보관조차 불가능했던 내지는 분석 그래서 보관 못하는 분석 아예 못하겠죠. 그런 측면들을 해냈다는 점에서 이제 많이 부각된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현장했을 때 가장 먼저 볼 서비스가 이제 교동 분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이상 올리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과연 KT가 유클라우드 유전체 분석 서비스, KT는 그나마 더 기술력이 좋아서 이게 2, 3일이 아니고 하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까지 좋았죠. 근데 하루 정도 걸리는 시스템으로 과연 돈을 벌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K라고 하는 회사는 하도에서 잘 만들어준, 닦아준 데이터들과 하나라고 하는 이용을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고 결합을 시켜서 기존에 이만 많이 걸렸던 것들을 20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장비를 써도 20분이거든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MPP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기계를 더 붙인다면 20분, 10분, 1분까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생각이 좋았던 분, 한국 사람이 잘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돈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영업처럼 보여 죄송한데, 모든 기술들의 궁극적인 어떤 마지막 목표는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중간점도 있지만, 마지막은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래서 매출을 증대한다, 이런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죠. 하나를 가서 어떤 인터넷 온라인 게임 업체가 하나를 도입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실시간 속으로 이벤트를, 초당 5,000건 이벤트를 이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은 거의 죽을 때쯤 되면 리얼타임 오프를 딱 던집니다. 사세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올해 30% 매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요새 이제 메디컬 드라마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제 멋있게 교수님께서 딱 가시면서 딱 하죠. 근데 아마 그 TV에 나오는 교수님, 의사님께서 만드시는 아이패드에는 이 사람이 언제 밥을 먹었고, 언제 왔고, 병명의 물고에 대한 이름, 아마 보는 정보가 다일 겁니다. 근데 샤리떼라고 하는 독일 병원, 한국에도 지금 케이스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병원은 뭔가 하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패드를 굴리는 기회 시간대에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서비스를 강화를 시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병원들 돈 났다는 것도 있고, 한국에도 가장 시스템적으로 뛰어나다는 병원에서 그 목적으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일 텐데요. SAP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ERP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사실은 금융이나 통신이나 유통 같은 회사들은 SAP는 본인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제조나 화학 서비스 같은 데 있어서 SAP는 상당히 좀 많이 ERP를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BW가 뭐예요? 그러면 BW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SAP의 BW가 BW인데요. 기존에 이제 BW에 들어가는 어떤 RDB, 즉 많이 들어가는 90%가 오라클이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분이 많이 늦어져서 옛날에 했던 방식이, 그러니까 중요하긴 중요한데 여기 데이터들이 빠르게 볼 수가 없으니까 BW에다가 가속기를 놔둬놓고 돌려서 이제 나중에 보완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를 갖다가 하나를 통해서 BW 가속기나 DB를 갖다가 하나를 붙여놓은 내용들인데요.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재미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래서 기회 시간 때 뭐 실시간으로 전자기술을 한다고 하는 몇 초 단위의 진부한 얘기 말고 기존에 못 돌려보던 분석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 안 해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 돌리면 거의 몇 시간 걸리는 것 같다, 뭐 다른 분석을 돌릴 생각이 없는데, 이런 몇 초대로 떨어지니까 새롭게 안 보이는 분석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공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그런 재미난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거입니다. 보통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2대8 법칙은 기업의 시스템에서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SAP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ERP라고 하는 구간들이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2대8, 즉 20%의 업무가 80%의 시스템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SAP에서는 보통 이제 결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마트로 뽑아놓고 선처리를 해서 부어줘서 기업의 어떤 시스템 부어를 줄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이나 아니면 외국 기업, 그러니까 외국 그 주식 이런 데 상장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경영 제고성을 높이는 데 좀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재미난 부분은 다행히 저도 수익성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예전에 많이 같이 다뤄봤지만, 한국의 수익성은 우리 좀 딴 데랑 틀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많이 그 외산 솔루션을 못하지 않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에 이제 몇 개 이미 SAP의 어떤 수익성 분석부터 하는 어떤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그 여기 기존에 이런 거죠. 오라클로 만들어놨던 것들을 한우로 바꾼 솔루션을 한 두세 개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에 맞는 어떤 주요성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SAP 월드, 즉 SAP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저희가 사이드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DB는 있고 이제 옆에서 돌리는 형식인데 맨 처음에 추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제 분석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영역이 뭔가 하면 Primary Persistence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DB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시작한 건 일단 역시나 분석 쪽에 BW로 하는 밑에 있는 RDB들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OLTP. OLTP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술이 뭐 은행의 기관계에 있는 OLTP를 바꾸자는 측면이 아니고요. SAP가 일단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만 현재는 뭔가, 진도는 뭔가 하면 SAP 애플리케이션이 삐고 있는 OLTP 영역, 즉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SAM이라든지 PL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나중에 ERP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CRM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요번 지난주에 일단 CRM1 하나라고 하는 CRM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도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결산 구간 이런 부분들을 좀 가속기 개념에서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BW 밑에 있는 DB를 바꾸는 스타일, 이런 식의 어떤 사이드 바이 사이즈라고 있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ERP나 CRM이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 수입들이 하나상에서 궁극적으로 OLTP와 OLTP를 다 지원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내년 그 초절포가 나온 상태고 내년에 이제 많이 그 한국에도 얘기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무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지는 과감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거의 장편 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까 그런 레이턴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다중 아키텍처를 갖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레가시 부분이 있고 레가시에 대한 부하를 하지만 보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실시간적인 보고는 ODS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ODS의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는 DW 보관을 하고, DW에서 이런 거죠. 마케팅에서 갑자기 결산 구간에 갑자기 이렇게 큰 분석을 돌리면 안 되니까 특정 목적에 이유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고, 어떤 특정 업무들 예를 들면 뭐 임원이 보시는 장표나 이런 것들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메모리 머신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하나의 현재 있는 기술력으로 본다면 이 메모리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3년 정도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OLTP와 OLTP를 다 지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SAP OLTP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의 OLTP도 처리하는 부분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드리고, 간단한 결론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하나라고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전에 못했던, 그러니까 뭐 체증 구간을 좀 해결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오는 BI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고객 만족도라든지 매출을 늘릴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아까 F1에도 보셨지만 전에 어떤 해보고 싶었던 기술들을 과감하게 만드는 어떤 플랫폼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요 한 장으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벤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장은 가트너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석가를 입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요일날 이 가트너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가트너 이 장표가 뭐가 나오냐면, 먼데이 모닝에 당장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태스크를 구성을 해라.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어떤 부분이 좋을지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들을 변경해 나가기 시작하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안에는 해보고 싶었든 해보지 못했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 말씀드렸던 불채팅 리스크가 걸릴 거다 라는 부분으로 약간 좀 무섭게 제 PPT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